지금 이 순간 태양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해봅시다. 놀랍게도 우리는 8분 20초 동안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늘은 여전히 파랗고 햇살도 그대로 내리쬐져 아이들은 여전히 밝은 햇살 아래에서 뛰어놉니다. 이미 사라진 태양의 빛이 아직 지구로 달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도 중력도 무한히 빠르지 않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빠른 빛조차 여기까지 8분 20초가 걸리죠. 그렇다면 그 8분이 지난 뒤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딱 8분 20초입니다. 이 짧은 유예 시간 동안 지구는 마지막 평온을 누리죠. 커피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는 평범한 순간들이요. 오늘은 태양이 사라진 지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봅니다. 이것은 실제 예언이 아니라 과학으로 떠나는 상상 여행입니다. 먼저 태양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떠올려 봅시다. 매일 아침에 눈부신 빛, 그리고 온 세상을 데우는 따뜻한 온기, 무엇보다 지구를 붙잡아 도는 보이지 않는 힘, 바로 태양의 거대한 중력입니다. 태양은 이 힘으로 지구를 46억 년째 붙잡아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같은 순간 함께 사라집니다. 자, 운명의 8분 20초가 지났습니다. 가장 먼저 하늘에서 태양이 꺼집니다. 한낮이던 하늘이 순식간에 캄캄해지죠. 마치 거대한 스위치가 다 꺼진 것처럼요. 하지만 그 어둠은 우리가 아는 밤과 다릅니다. 밤하늘을 밝히던 달마저 함께 자취를 감춥니다. 달은 스스로 빛나지 않고 햇빛을 반사할 뿐이니까요. 비춰줄 태양이 사라지면 달도 그저 검은 돌이 됩니다. 다만 지구 곁을 계속 따라옵니다. 지구의 중력은 여전히 달을 붙잡고 있으니까요. 화성도, 목성도, 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태양빛을 되비추던 거울이었을 뿐이죠. 하나둘 하늘에서 행성들이 사라져갑니다. 이제 하늘에 남는 건 아득히 먼 별빛뿐입니다. 수만 년 전에 떠난 다른 별들의 오래된 빛이죠. 사람들은 처음엔 정전이 났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도시의 전등만으로는 이 어둠을 이길 수 없죠. 빛을 잃은 지구는 우주 속 검은 점이 되어 갑니다. 다음은 눈에 보이지 않던 중력의 차례입니다. 지구는 원래 태양을 중심으로 둥근 궤도를 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아주 살짝 찌그러진 타원을 그리면서요. 줄에 매달아 빙빙 돌리는 공을 떠올려 보세요. 공은 줄이 당기는 힘 덕분에 원을 그리며 돕니다. 그렇다면 줄을 놓는 순간 공은 어떻게 될까요? 원을 그리지 않고 곧장 직선으로 튕겨나갑니다. 당기는 힘이 사라지면 물체는 원래 가던 방향으로 나아가죠. 태양이 사라진 지구도 정확히 그렇게 됩니다. 붙잡아주던 중력이 사라지자 궤도를 벗어나 접선 방향으로 곧장 날아가는 거죠. 그 속도는 초속 약 30km에 이릅니다. 1초에 30km씩 우주를 가로지르는 셈입니다. 다만 그 순간 지진이나 요동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지구 위 모든 것이 함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요. 지구는 이제 목적지 없는 방랑자가 됩니다. 캄캄한 우주를 홀로 떠도는 떠돌이 행성이 되는 겁니다. 돌아올 궤도도 향할 곳도 없이 말이죠. 다른 별과 만날 확률조차 거의 없는 여정입니다. 실제로 우주에는 이런 떠돌이 행성이 무수히 많습니다. 별에 매이지 않은 채 홀로 어둠을 떠도는 세계들이죠. 그리고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온기가 끊긴 세상의 추위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따뜻함은 태양에서 왔습니다. 집안의 온기도 결국 그 태양 에너지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제 그 공급이 완전히 끊겨 버렸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지표 기온은 영하로 곤두박질 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세계 평균 기온은 영하 수십 도, 가장 따뜻하던 적도조차 한겨울보다 추워지죠. 몇 달 뒤엔 영하 100도 아래로 떨어집니다. 도시도, 강도, 들판도 모두 얼어붙죠.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운 세상이 됩니다. 바다도 서서히 표정을 잃어갑니다. 먼저 표면부터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이죠. 온 바다가 하얀 얼음판으로 변해갑니다. 우리가 알던 푸른 바다는 자취를 감추죠. 다만 깊은 바닷속은 조금 다릅니다. 두꺼운 얼음이 이불처럼 열을 가둬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구 내부의 열은 아직 식지 않았죠. 지구 중심은 지금도 태양 표면만큼 뜨겁습니다. 그래서 깊은 바다는 한동안 액체로 남아 있습니다. 꽁꽁 언 세상 아래
마지막 물의 세계가 숨어 있는 겁니다. 이번엔 살아있는 것들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식물은 햇빛으로 양분을 만들며 살아갑니다. 광합성이라 부르는 생명의 첫 단추죠. 이 광합성이 지구 먹이사슬의 맨 아래를 떠받칩니다. 바다의 작은 식물성 플랑크톤도 똑같이 빛을 먹고 살죠. 빛이 사라지면 이 첫 단추가 풀려버립니다. 식물이 시들고 며칠 만에 광합성은 멈추죠. 식물을 먹던 초식동물이 먼저 굶주립니다. 그 동물을 먹던 포식자도 곧 뒤를 잇죠. 먹이사슬은 아래부터 차례로 무너져 내립니다. 빛이 없는 세상에서 초록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머지않아 지표의 생명 대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끝까지 버티는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심해의 뜨거운 열수 분출구 근처입니다. 땅속에서 솟구치는 열이 이곳을 데워주거든요. 이곳의 생명은 햇빛이 아니라 지구의 열로 살아갑니다. 태양이 처음부터 필요 없던 생태계인 셈이죠. 화학 물질을 먹고 사는 특별한 미생물들이 그 바탕이고요. 그래서 이들은 상당 기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구 마지막 생명은 이 깊은 바다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류는 어떨까요?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땅속입니다. 지구 내부의 지열은 태양이 없어도 뿜어져 나옵니다. 여기에 원자력이라는 또 하나의 여론이 있죠. 깊은 지하에서 일부는 온기를 지킬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인공 조명 아래 작은 농사를 이어가면서요. 전기로 빛을 만들고 그 빛으로 식량을 기르는 겁니다. 깊은 땅 속의 물과 열이 마지막 버팀목이 되어 주겠죠. 물론 아주 좁고 힘겨운 생존이겠지만 말이죠. 그럼에도 인류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서로 온기를 나누며 어떻게든 버텨낼 테니까요. 생명은 언제나 마지막까지 길을 찾으니까요. 자, 이제 마음을 놓으셔도 좋습니다. 다행히 태양이 갑자기 사라질 일은 없으니까요. 태양은 지금도 안정적으로 핵융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초에 수억 톤의 수소를 조용히 태우면서요. 지금의 태양은 건강한 중년의 별입니다. 앞으로 약 50억 년은 지금처럼 빛날 예정입니다. 그동안 지구는 변함없이 이 온기를 받을 겁니다. 먼 훗날 태양은 붉은 거성으로 부풀어 오르고 안쪽 행성들을 서서히 집어삼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작은 백색 외성으로 식어가죠. 갑작스러운 소멸이 아니라 아주 느린 작별입니다. 별들은 이렇게 정해진 일생을 천천히 살아갑니다. 그때까지 지구는 오랜 세월 태양과 함께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는 일어날 사건이 아닙니다. 오직 상상으로 떠나본 하나의 사고 실험이죠. 그런데 이 상상은 뜻밖의 것들을 알려줍니다. 우리 문명 전체가 하나의 별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 우리가 태양에 얼마나 깊이 기대어 사는지, 빛과 중력조차 시간을 두고 전해진다는 사실, 그 어떤 것도 빛보다 빠를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중력이 이 모든 궤도를 붙잡고 있다는 것,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를 지탱하는 힘들이죠. 태양과의 딱 알맞은 거리 덕분에 우리는 존재합니다. 내일 아침에도 태양은 어김없이 떠오를 겁니다. 그 익숙한 햇살이 사실은 기적임을 기억하면서요. 곁에 있는 온기와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도요. 작고 푸른 이 행성이 딱 알맞은 자리에 있다는 것. 코스모스 노트였습니다. 다음 여행에서 또 만나요.